안녕하세요. 메커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부품이죠. 자, 요거 이제 V벨트 풀리. 자, 요거를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V벨트 풀리는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밑에 써 있는 요 어떤 타입인지, M 타입인지, A 타입인지, B 타입인지, 자,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걸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실 거는 이제 자를 들고, 자, 여기 보시면 중심선 보이시죠? 자, 여기 피치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 놈이 바로 호칭 지름입니다. 호칭 지름. 자, 요걸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측정해 보면, 자,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70 나오네요. 자, 요게 70이 나오니까,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도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캐드로 이렇게 넘어오셔가지고, 자, 이제 요쪽 부분에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라인으로, 자, 세로선 70을 쟀죠? 자, 70짜리 선을 하나 이렇게 긋습니다. 자, 이렇게 그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규격집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규격집으로 넘어가서, 자, V벨트 풀리가 몇 번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V벨트 풀리가 여기 있네요. 자, 여기 40번에 V벨트 풀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40번에 가시면은, 여기 있네요. 자, 이쪽에서 이제 요 모양을 그대로 그려주시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는 것들이, 자, 여기 K 값, K0 값, 그 다음에 L0, 자, F 값, 각도 알파, 자, 요렇게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 있죠? 자, 요 이 값은 뭐냐면, 여기 말 그대로예요. 그림대로. 자, 여기 쌍벨트일 때만 요 이 값을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거 요번에 타입이 무슨 타입이죠? 자, 여기 보니까 M 타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M 타입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타입을 찾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요거 호칭 지름에 따라서 자, 여기 알파도 자, 요 각도가 변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형별을 확인한 겁니다. 자, 우리가 자로 쟀을 때 얼마 나왔나요? 자, 이게 70이 나왔죠? 자, 그러면 70이면 이게 해당이 되고 우리가 써야 할 알파도 각도는 34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전체 호칭 지름은 찾아냈으니까 자, 이제 폭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폭에 해당되는 여기서 요소는 누구가 될까요? 그죠? 여기 F 값이 바로 폭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V벨트 중간에서 오른쪽까지 자, 절반의 치수가 F 값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양쪽으로 옵셋을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F 값을 확인해 보면 9.5가 나왔네요. 9.5. 자, 그러면은 옵셋 자, 9.5 이용해서 자,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자, 이렇게 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점에서 이렇게 중심이 되는 이런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주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그은 선은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은 무슨 선이에요? 그쵸, 호칭 지름이죠. 호칭 지름.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 도면에서 봤을 때는 중심선까지만 우리가 지금 작도를 한 거예요. 그럼 요 꼭대기까지 자, 요거 높이를 또 알아야 되겠죠? 자, 요 높이 값에 해당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요 K 값입니다. K 값. 자, 그래서 K 값을 확인해 보면 2.7이 나오네. 2.7. 자, 그러면은 옵셋 2.7 해서 자, 위쪽, 아래쪽 자, 이렇게 띄워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얘네들을 다 연장.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자, 요 V벨트 풀리의 전체 지름 크기는 이제 나온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두 개의 선이 나왔으니까 이제 바닥선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자, 바닥선은 바로 이제 여기까지 바닥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바닥선은 규격집에 보시면, 자, 우리가 쟀던 요 호칭 지름에서부터 바닥까지의 거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K0 값. 자, 그래서 K0 값 확인해 보면 6.3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옵셋
6.3 해서 호칭 지름에서 밑으로 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뛰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될 값은 뭐냐? 자, 이제 요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L0 값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요 L0 값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얼마예요? 자, 여기 8,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띄워보는 거예요. 자, 옵셋 4 해서 오른쪽, 왼쪽. 자, 이렇게 띕니다. 자, 이렇게 띄시면은, 자, 여기 규격집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호칭 지름과 L0 값이 띄어진 요 교차점이 있을 거예요. 요 교차점이 바로 로테이트의 베이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로 해서 여기서 회전 각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우리의 회전 각도는 34도였죠? 그래서 이쪽으로 17도. 자, 이쪽으로 마이너스 17도. 자, 이렇게 로테이트를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자, 로테이트 들어가서, 자, 선택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차점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차점 해서, 자, 찍고, 자, 찍은 다음에 17도를 돌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찍고, 마이너스 17도.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면, 자, 직선이 회전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떨어져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장을 통해서, 자, 익스텐드로 꼭 연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림으로, 자, 여기 잘라주고, 자, 모양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자, 그러면 벌써 V벨트 모양이 나왔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 여기 R값만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R값을 보시면은 뭐냐면, 자, 입구 부분이 R1, 그 다음에 바닥이 R2, 그 다음에 바깥쪽이 R3예요. 자, 그래서 여기 확인해 보니까 0.2에서 0.5, 0.5에서 1, 1에서 2.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V벨트 풀이를 많이 작업을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앞에 쪽 숫자들이 그나마 조금 벨트 모양이 조금 이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거 숫자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입구 부분 0.2로 할 거고요. 바닥은 0.5, 바깥쪽은 1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필렛 0.2 해서, 자, 입구 부분,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아, 요게 이제 트림이 노트림 상태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다시 바꿔놓고, 자, 요게 다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필렛 0.5 해서 바닥 부분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필렛 1 해서 바깥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그린 거예요, 벌써. 그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규격집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V벨트 풀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치수까지 완벽하게 끝내는데 보통 길어야 한 20분 정도 그 안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얘를 중심선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LEN 3 해서 여기 늘려주고, 자, 요거를 중심선으로 변경. 자, 여기 부분만 했으면, 자, 요 밑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미러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위에 부분은 전부 다 지금 형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서는 요 세 개의 선을 다 지워 놓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미러. 자, 요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요렇게 밀어. 자, 그 다음에 트림 해서 요 삐져나온 요 선, 자, 요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잘라 놓으시면은, 자, 이제 다 그린 거예요, 이제. 이제 나머지는, 스포기어라든가 요런 거 그린 것처럼 여기에 홈, 요런 것들을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키홈 작업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밑에, 자, 여기서부터 반대편 같은 지점까지, 자, 요거를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자, 요거 측정을 해보면, 요게, 자, 이게 22가 나오네, 22. 자, 그 다음에 반대편, 자, 요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를 한번 또 재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측정을 해보면, 요게 48? 48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럼 22랑 48.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부분, 요 부분을 재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측정해 볼까요? 자, 여기 측정을 해보면, 요게 6mm? 6mm 나옵니다. 6mm. 자, 6, 22, 48.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6mm니까 자, 한쪽만 그릴 거예요. 자, 3mm로 자, 이렇게 하나 띄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셋 22파이였으니까 11 해서 위로 한번. 자, 그 다음에 48이죠. 자, 옵셋 24로 자, 이렇게 한번 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르고 여기 자르고 자르고.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자, 이제 모양처럼 필렛만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겠죠. 자, 요 필렛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기어 같은 경우에 자, 요 부분의 필렛 값을 얼마로 했어요? 그때 2로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시를 해줬습니다. 자, 요 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갈게요. 왜냐하면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R값과 요 본체에 들어가는 이 R3의 R값과 딱 보시면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구분을 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필렛 2로 자, 여기 부분 먼저 실행을 해 주시고 자, 요쪽 부분은 필렛에서 자, 자르기 T 그래서 자르지 않기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작업해 주시고 트림. 자, 이렇게 하면은 요 부분이 모두 이제 완성이 됐죠. 자, 이제 미러 작업을 통해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잡아서 반대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홈도 모두 작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나요? 이제 축구목 남았죠? 자, 축은 자, 키움이죠. 자, 키움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빼서 자, 벨트가 들어가는 부분의 축지름은 자, 요쪽에 우리가 축을 그려놨죠. 자, 이 부분에 자, 축지름과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요쪽 부분의 축지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의 축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요 치수가 되겠죠. 자, 10파이에요. 10파이. 자, 그러면 이쪽에서 지름 10자리를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자, 우리가 스포 기어를 끼웠던 이 치수도 10파이였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렸던 요 키움을 그대로 참고하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10파이에서 꼭대기에서 1.4가 올라간 상태네요. 그죠? 자, 그래도 자, 키움을 이제 처음 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찾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릴 줄 아시는 분들은 아까 그 기어를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키움을 이렇게 찾아서 자, 적용하는 축지름 자, 초과 이하죠. 그래서 10이 속하는 부분은 뒤에가 되겠죠. 자, 여기 부분인데 자, 위에 튀어 올라간 게 요 T2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T2 값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4랑 그 다음에 B 값은 얼마? 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4분점 꼭대기에서 위로 1.4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셋. 자, B 값이 3이었으니까 절반 1.5로 자, 왼쪽, 오른쪽 자, 이렇게 띄워주시고 자, 이제 열쇠구멍처럼 자, 키움을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선정리.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선정리. 자, LEN 3 해서 자, 이렇게 연장. 그 다음에 중심선 변경.
자, 이러면 이제 키움 다 그렸고요. 자, 이제 여기 모서리 선에서 이렇게 선, 이렇게 선, 이렇게 선, 세 개의 선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여기 키움은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양쪽이 이렇게 보스가 튀어나오지 않은 이렇게 그냥 평평한 벨트이기 때문에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조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 못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옵셋 1 해서 요 놈을 이렇게 띄워 주시는 거예요. 자, 요 놈은 이제 국부투상 형상이기 때문에 요거를 90도를 돌려서 못따기한 형상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 밑에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1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챔퍼 1로 자,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작업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대로 1이 안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자 1이 넘죠? 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챔퍼 1을 해버리면 틀립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요 지점, 요 교차점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빠져나오신 다음에 자, 이제 밑에 챔퍼선에서 위로 자,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우리가 써먹었던 선들은 이제 다 지워주시고, 자, 요거 만들어 놓은 요 못따기를 반대편으로 밀어. 자, 그 다음에 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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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된 거예요. 완성. 자, LEN 3 해서 메인 중심선들 연장. 자, 그 다음에 중심선으로 변경해 줘야겠죠. 자,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자, 이제 뭐 남았나요? 자, 이제 해치 남았죠. 그래서 가는 실선 들어가서 자, 여기서 안시 31번 선택.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여기 자, 찍어 주시고 확인. 자, 이러면은 이제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다가 우리가 여기 확대도를 뽑아서 여기 R 값들을 좀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미리 타원을 그려서 자, 여기 R 값만 나오면 돼. R 값만. 그래서 한 요 정도만 자,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거 다시 할게요. 자, 요놈을 그대로 이렇게 카피합니다. 자, 여기서 해치도 지워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타원 밖에 있는 선들은 다 지우세요. 자, 그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치를 미리 합니다. 자, 해치를 자, 여기 해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2배 확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확대도가 완성이 하나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해야 될 것들은 모두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치수기입 남았죠. 자, 치수기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치수기입 같은 경우는 여기 제일 작은 부분의 지름부터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를 자, 여기가 18이었으니까 10을 입력을 해야겠죠. 자, 이유는 뭐예요? 자, 여기를 중간에 잘렸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절대 10이 안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10파이라는 거를 입력을 해주시고, 대신에 자, 요 놈은 반치수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찍고 CH 들어갑니다. 자, CH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화살표, 자, 요거를 맨 밑으로 내려서 없음. 자, 그 다음에 보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거를 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이 다 날라갔죠. 자, 날라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자, 파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자, 얘는 조립공차이기 때문에 H7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요 부분이 짧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선택하고 파란 점을 잡아서 자, 마우스로 이렇게 천천히 내려보세요. 자, 천천히 내려오면 얘가 숫자가 딱 따라오는 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자, 요 지점까지 얘를 이렇게 와서 찍어 주시고, 그럼 여기가 허공이 되겠죠? 자, 허공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라인으로 자, 이렇게 그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배치를 하나 해주시고, 자, 그 다음 거는 뭐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요거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요 부분이 되겠죠? 자, 요 부분의 지름값.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전체 지름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쪽 부분도 이렇게 하나 뽑아주시고, 이쪽 면도 하나 이렇게 뽑아주세요. 자, 이제 이쪽 부분부터 이제 쭉 한번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75.4 나왔죠? 자, 그래서 파이.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자, 요거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귀찮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호칭 지름 같은 경우는 뒤에 자, 공차가 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벨트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벨트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 자, 요쪽 부분에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요 표들이 다 공차표예요. 그래서 요 공차를 여러분들이 적용시켜 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볼게요. 자, 여기에 호칭 지름 자, 관련해서 자, 바깥 지름 D2래요. 자, 요 바깥 지름이죠. 자, 요거는 공차, 이 공차를 집어넣으려면 요 사이 값이 들어와야 된대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사이 값이 얼마인지. 자, 이게 75.4가 나왔어요. 그러면 딱 75 이상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뒤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6을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6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크기는 뭐 절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조그맣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하셔도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의 경우에는 요 치수값보다 크지만 않으면 돼요. 크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절반으로 3.5니까 뭐 1.75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그냥 3.5 이렇게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치수값보다 크지만 않은데요, 공차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자, 요거는 그냥 파이가 되겠죠. 자, 얘도 그냥 파이, 얘도 그냥 파이.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자, 얘 똑같이 파이, 얘도 파이.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자, 이제 요 윗부분의 치수들을 완성시켜 줘야겠죠. 자, 요거는 규격집을 보고 우리가 규격집에서 찾은 값들을 전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K값, K재료값부터 넣겠습니다. 자, K값 여기 찍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K재료값이죠. 자, K재료값도 엔드점 찍어서 자, 이렇게 갖다 붙여놔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값 찾았나요? 자, 여기 두 개 값 끝났고요. 자, 이제 F값과 L재료값 요 두 개가 있네요. 자, L 제로 값은 어디에요? 여기 교차점에서 여기 교차점까지죠. 자, 이렇게 하나 뽑아 주시고 자, F 값은 요렇게잖아요. 그죠? 여기 찍고 요렇게 나와야 F 값인데 F 값은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반대편도 F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전체 값을 하나 이렇게 뽑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 값과 요 각도 값은 여기다가 또 계속 뽑으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오셔가지고 자, 여기 찍고 자, 여기 살짝 내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죠. 자, 각도는 요거 선택해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따가 표면 거치기도 넣어야 되니까 살짝 좀 길게 뽑아 놓을게요. 자, 이렇게 뽑아 놓으신 다음에 또 공차값 확인해야겠죠. 자, 일단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게 알파에 관련된 허용차입니다. 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0.5.
자, 그러면 요 밑에서 자, 뒤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각도의 도표시까지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좀 너무 좁네요. 그죠? 조금 더 밑으로 내리고 어떻게 할까요? 자리가 지금 너무 빡빡하네요. 자, 일단은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고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자, 여러분들 이거 여유가 있으면 지금 현재 여기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 있잖아요. 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때까지 탁 들어오면 딱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또 이제 자, 이쪽 부분에 관련된 공차 확인해야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K의 허용차입니다. 자, 플러스 0.2에서 0. 자, 그러면 요게 K 값이죠. 자, 요거 선택하고 체인지. 자,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내리셔갖고 공차에서 표시를 편차. 자, 그 다음에 상한을 0.2. 그 다음에 하한은 마이너스 부호니까 마이너스 0이라고 입력. 자, 그 다음에 높이는 0.5. 자, 이렇게. 자,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차가 다 들어왔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K 끝났고요. 자, 이제 F에 대한 허용차네요. 자, F값. 자, F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19 뒤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두 완성이 됐죠. 자, 이쪽 부분에 들어갈 공차들은 전부 다 기입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한번 볼까요? 어떤 게 또 남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벨트에서는 다 끝났죠?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키움 치수 넣어야겠죠? 자, 키움은 아시다시피 요 전체 길이값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값을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키움은 공차가 있죠. 자, 그래서 키움을 찾아가세요. 자, 키움을 찾아가서 자, T2 허용차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죠? 자, 플러스 0.1에서 0.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요 모양이죠.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자, 요거는 B2에 대한 허용차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B2에 대한 허용차는 얼마? JS9. 자, 이렇게 두 개의 공차를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플러스 0.1에서 0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체인지 들어가서 자, 얘를 맨 밑으로 내리시고 편차. 자, 요거를 플러스 0.1에서 자, 여기는 마이너스 0 입력해 주시고 높이도 절반. 자, 이렇게 줄여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이죠. 자, 요 B 값에 대한 허용차는 자, 요거는 뒤에다가 JS9.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 표면 거치기가 들어갑니다. 자, 표면 거치기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여기 보시면 X라는 표면 거치기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뒤에다가 콤마 하나만 이렇게 찍어놔 주세요. 그럼 여기 공간이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확대도는 오른쪽에다 좀 밀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으면 자, 키움도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여기 확대도 치수 넣어야겠죠? 자, 확대도 치수는 자, 여기 치수 설정에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치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요거를 레이어에서 치수 레이어를 변경.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반지름 값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0.2. 자, 그 다음에 요거 0.5가 되겠죠? 자, 0.5. 자, 여기에 이렇게 좀 튀어나오면 이렇게 좀 살짝 뒤로 좀 빼볼까요? 이렇게 뒤로 좀 빼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렇게 뺐을 때 지금 요게 이렇게 나온 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서 반지름 재신 다음에 자, 요거를 최대한 이렇게 각도를 좀 꺾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안 닿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대신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치수 강제선이 튀어나와 있는 이런 알값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워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체인지 들어갑니다. 자 체인지 들어가서 자 맞춤에서 자 이거 끄기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알값 모두 완성이 됐죠. 자 여기 그 다음에 뭐 다 끝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자 치수 레이어 상태에서 라인 자 요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시를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나 살짝 빼서 라인으로 자 A, B, C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상세도가 마지막에 얘는 A였고요. 여기는 없죠. 그러면은 C가 여기에 있네요. B, C 그러면은 D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써먹었던 거를 그냥 갖고 올게요. 자 이게 요 부분이죠. 자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올게요. 갖고 와서 요거는 D로만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붙여놔 주시고 자 요것도 D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러면 확대도도 치수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제 기하공차 집어넣어야 될 차례죠. 자 기하공차는 자 L2 들어가서 세팅 자 그래서 요거를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로 변경 자 그 다음에 공차 확인하시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축지름이 항상 데이텀이 되겠죠. 그래서 축지름은 한 요 정도까지 빼볼까요? 여기다 뺄까요? 여기다 한번 빼볼까요? 자 요게 뭘까요? 요 전에 ABCD E까지 갔네요. 그럼 얘가 F가 되겠죠? 그럼 데이텀 F라고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 마무리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공차를 넣어야겠죠. 화살표 다시 변경해 주시고 자 요거 공차 요거 기하 공차 같은 경우는 요 기어랑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똑같이 제일 끝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뽑아 주시고 흔들림 자 요거 같은 경우 75.4파이죠 자 요거에 대한 IT 공차를 찾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IT 공차 75.4파이면은 누가 되냐 볼까요? 여기죠. 자 IT 5급 쓰죠. 그러면 13이 나오네요. 13이니까 자 여기가 0.013 자 미크론 단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F 데이텀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옆면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옆면 똑같이 자 요거는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0.013 F 자 이렇게 하면은 기하공차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거치기 넣을 텐데 자 요거는 이렇게 파여 있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는다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 드릴 구멍 있나요? 없죠? 자 없기 때문에 W는 생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X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규격집에 있어요. 규격집에서 자 벨트의 요 홈 부분 있죠? 요 홈 부분에 요 각도에 Y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X랑 Y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 거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X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자 X는 일단은 부품과 부품이 서로 맞닿는 부분은 축지름이 있기 때문에 자 축지름에다가 여기다 하나 넣어 주시고 자 아까 우리 여기 콤마 찍어놓은 요 부분에도 하나 이렇게 넣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진 놈 갖고 와서 자 키움 천정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세요. 자 요거 두 개는 왜 이렇게 넣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 요거는 많이 그리시다 보면은 이제 외우시게 될 텐데 자 여기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 이거 크게 봐볼게요.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요거 요 모양을 그린 거잖아요. 자 요 천정 부분에 X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값에 X 이렇게 넣어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규격질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두 군데다가 우리가 넣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바닥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축과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X를 넣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규격집을 보고 V벨트 풀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V벨트 풀리 찾아가서 자, 여기에도 보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죠. 자, 요 부분 얘가 넣으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넣어볼까요? 자, 여기 벨트의 옆면에다가 넣으래요. 옆면에다가. 그러면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카피. 자, 요거 3시 방향 갖고 와서 자,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9시 방향 하나 갖고 와서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들어가나요? 자, 여기 꼭대기랑 여기 바닥 부분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12시 방향 자, 이렇게 갖고 와서 자, 여기 꼭대기 부분이랑 여기 바닥 부분에 이렇게 X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으면 자, 하나, 둘, 세 군데가 다 집어넣었죠. 자, 이제 여기 각도에 Y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Y는 여기 9시 방향 하나 갖고 와서 자, 여기 부분에 들어갈 거고, 자, 요거는 이쪽 부분에 들어가겠죠. 3시 방향은. 자,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틀려요. 자, 이거는 자, 여기에 뽑아져 나온 이 선과 자, 얘가 직각의 형태로 나와줘야 돼요. 직각의 형태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렇게 직각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요거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이렇게 붙여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에 34도죠. 자, 요거에 절반 각도로 회전만 시켜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 17도 회전하면 되고요. 자, 요거는 17도 회전하면은 이렇게 직교 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나요? 혹시 뭐 또 빠진 거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마무리됐고요. 이제 대표 거치기 넣어줘야겠죠? 자, 대표 거치기는 요 놈이랑 동일한 이런 대표 거치기가 들어가겠죠. 얘는 대신에 5번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자, 이 R값에 대한 주소도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주소를 뺐으면, 만약 주소를, 난 못 넣겠다 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일일이 다 기입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소 한 방 넣어주시고 끝내는 게 더 편하겠죠. 자, 요거를, 자리가 너무 타이트하네요. 그죠? 자, 요거를 조금만 더 빼볼까요? 자, 요거를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자,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조금 더. 그 다음에 요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밀어보고, 그럼 공간이 나오죠. 그럼 위로 이렇게 좀 올려서 자, 요거를 이렇게 갖다 붙여놔 주시고, 자, 요거는 이제 뭐 하나만 써주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앞에다가 번호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V벨트 풀리도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때요? 벨트 풀리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품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규격집을 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만 키워 놓으시면 벨트 풀리는 작업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작업 빨리빨리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꾸준히 좀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다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동력 전달 장치 9번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 여기 이제 동력이 이번 달에 끝났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에는 치공구를 한번 또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치공구는 바이스를 하게 될지 클램프를 하게 될지는 자, 다음에 한번 기대를 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걸로 선정을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